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조금 화제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것을 뒤집는 것은 절대 혁신이 될 수 없다. 뭐 지금도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도 뭐 당원이 되는 걸 막을 순 없다. 뭐 그런 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한길 씨를 약간 옹호하는 입장을 보냈는데 이게 약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종교를 또 바꿔서 친윤에서 친길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건지 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집단적으로 약간 조금 최면에 걸리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옳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거예요, 김치 의원님? 글쎄요, 오늘 있잖아요. 그 재밌는 게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찐윤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출격을 했어요. 어디에? 장동혁. 방송에 다 나왔다는 거죠. 아침에. 성일종.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제히 김문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전환기를 옹호하고 신천지를 그다음 방어하려고 하고 탄핵을 탄핵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제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림이 지금 짜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경원 의원 얘기는 이게 선관위가 부실 전환기 씨 얘기하면서 선관위가 부실 관리한 증거는 많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건 곤란하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죠. 전환기 씨가 주장한 게 부실 관리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네.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난번 대선도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초청해서 박수치고 투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주장과 선거 부실 관리라는 것 전혀 차원이 다른 거를 마치 이렇게 주장한 것이 부실 관리에 대한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논점 이탈이고 이건 거의 뭐랄까 이거 너무 심한 표현 나올까봐 이제 안 하겠는데 잘못된 주장인 거고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도 지금 주장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잘못한 거다. 이게 한덕수 그 총리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내 구테타를 새벽에 한 게 잘못이 아니고 김문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깨고 나선 거예요, 지금. 다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장동혁 의원은 또 심지어는 신천지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한다고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이른바 친윤들이 당을 아예 극우로 몰아가려고 극우 정당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나섰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극우 정당으로 몰아간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했던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TV 보고 뭐 사람 만나고 할 텐데 왜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건지. 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올라타서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주거나 타고 가서 주거나 일단은 타고 가자. 아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구의 등에 올라탄 많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런 심정을 지금 가는 것 같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것인데 제가 늘 그래요.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논박이 가능한데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준에 밖에서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말대로 탄핵 반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 반대. 탄핵을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고 나라를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내란죄를 판단받아야 그게 옳은가요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연결고리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말로만 인정한 것이고 속내는 지금 계엄도 정당했고 탄핵도 됐어는 안 됐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나경원, 성일종, 장동혁 이런 분들이 전환기를 품고 김문수 후보도 품었죠. 이렇게 품고 간다는 것은 스스로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의 당이긴 하나 그래도 오랫동안 보수의 정통으로서 미운하거나 미운 정권정 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반대 진영에서의 파트너로서 국정원의 파트너로서 왔는데 이제는 이거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수준까지 점점 가는 게 아닌가. 아니 안 그래도 전환길 뉴스 뭐 전환길 씨가 하는 그 유튜브에 장동혁 의원은 31일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3일에 출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전환길 씨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 아까 품에 안긴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막 이렇게 투신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오게 뭐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친윤 그룹 쪽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죽을 길이니까 갈 길은 그냥 극으로 가자. 그래서 전환기라고 껴안고 뭐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냥 이런 비판들 다 차단하고 그 윤 어게인 외치면서 그 극소수의 어떤 그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으로는 이거예요. 그 가장 기본 태도는 그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이재명 악마니까 그 악마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악마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뭐 장동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뭐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어겼고 너무 늦게 탄핵에 대한 방향 전환을 했으니까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 뭐 이게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쪽도 이건 이제 당위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 안에서 후보들 간의 역학구도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논리를 따져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하나의 경쟁 상대로 찍어놓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 지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한덕수, 김문수 이 후보 교체 부분들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끌어다가 김문수 후보가 당시 후보 교체가 안 돼서 문제였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한다면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별로 인기가 안에서도 없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어쨌든 궤를 조금 같이 하고 있어서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혁신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야 뭐 그게 더 혁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단일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드디어 안 하시네요. 단일화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안 될 거예요. 김문수나 장동혁 두 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쪽에서는 친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결선에 올라갈 거다. 김문수 후보와 둘이 결선에 올라가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친윤들의 생각인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뜬금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쟁자니까 제가 보기엔 정무적 판단보다는 그냥 물색 없는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글쎄 그 서로 막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장동혁 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물러가라고 그러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물러가라고 그러고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물러가라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혁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후보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전체의 그림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다. 그냥 어떤 전환기를 품고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상대에 대한 힐라를 하는 지금 전당대 진풍경이라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전환기를 품어서 그래요. 전환기를 품으면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경선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 저 민주당 경선은 8월 2일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곧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변수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혹은 뭐 지지를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을 재건하겠다 마중물을 퍼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 이제 이번 그 대표 경선에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제일 당황한 것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쪽에서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 증오의 대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저 사람을 없애는 것이 내 의무, 내 임무다.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대상을 한동훈으로 설정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허공에다 주먹 휘두르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대표되면 그 한동훈 잘라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 만약에 나왔으면 어떤 전략을 썼을 것인가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안 나왔는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패고 있으니까 네,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친윤들이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동훈 때문에 비상계엄도 이루어졌고 한동훈 때문에 탄핵도 이루어졌고 한동훈 때문에 대선도 졌고 한동훈 때문에 우리 당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거를 주장하겠구나. 그게 이제 극우들의 계산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누군가를 지지하겠죠.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그 조경태 의원이나 그 안철수 그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개혁 연대 같은 것들을 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두 분이 이제 1차 경선에서는 그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마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경태 후보와 어. 김근식 네. 후보 두 분을 지지. 그거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그거를.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김문수, 장동혁 이런 두 분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명확하다. 1차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장난하는 거 아니 너무 명확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외곽에서의 포지션은 지금은 이제 고민할 게 없이 명확하게 극우의 세력한테 줄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또 김근식 전 최고가 출마 회견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방문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그거야 두 분은 원래 친한 분이에요. 옛날에 아주 가까웠던 분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판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거니까 더구나 이제 지금 개혁연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 가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가는 거는 자연스럽죠. 저기 이제 뉴스가 되려면 전환기 씨가 가야죠. 아니 그거는 아니 그게 뉴스죠. 네.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쫓아내셨을 것 같은데. 네네.